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코스피가 3년여 만에 1900선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코스닥도 2%대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 거래일보다 46.62포인트, 즉 2.39% 하락한 1900.36으로 출발을 해 장중 1896.4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렸죠. 2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1950선까지 위협을 보였었는데, 네, 화요일, 이제 검은 화요일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이유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3년여 만에 1900선까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3%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15원으로 오르면서 원화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1200원대가 아니라 1300원대까지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신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금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 리가 비트코인과 달러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미국 경제 전문 채널인 CNBC에 출연을 해서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속에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부상을 했다며 위험 회피 심리가 최근 암호화폐 랠리를 촉발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은 달러가 약세일 경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 들어서 이 경향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가 금과 가격 동저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월요일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금 시세는 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6년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도 8% 가까이 급등을 했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금 그리고 암호화폐,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호황기는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 속에서 암호화폐가 현재 글로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현재 암호화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금과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어제 10% 이상 급등을 하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사람들의 돈이 갈 길을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 경제 분석가가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중국 자본관리 시스템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중국 유명 경제 분석가인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런저 펑이 6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활용 중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시스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는 오늘 위안화 환율 7위안이 잘 무너졌다라는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네, 그는 위안화가 평가 절하 후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으며,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자금 조달 제한,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제한, 징벌적 과세 등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만약 이 같은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금융은 물론 기업과 개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려 할 것이라면서 스위프트를 통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차단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든가,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든가 아니면 중국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중국 국가의 이제 기업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를 통해 중국의 금융 자유화 및 개방을 노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기사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미중 무역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다는 소식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완전히 바꿨죠. 지금의 인도의 모습과 같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행이 비트코인 홍보 콘텐츠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그리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도태 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 정부의 지원을 끊고 암호화폐 시장을 사장시켜버리겠다던 몇 달 전에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미국도 많이 놀란 눈치였었죠. 허겁지겁 중국보다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미국의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음 기사도 볼까요? 네,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 이번 주 1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델피 디스털은 현재 경제 동향이 비트코인에게 완벽한 폭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카이저 리포트의 진행자 겸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는 중앙 집권적 틀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비트코인이 이번 주 15,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카이저는 8월 3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주에 1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 집권적 틀에 대한 신뢰가 최저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법정 화폐에 대한 믿음을 줄이고 비트코인으로 대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또한 맥스 카이저는 이후 나온 트윗에서 1만 달러짜리 똥코인을 덧태웠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농담을 던지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죠. 네, 8월 1일 이제 델피 디스털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게 되면 현재 세계 경제 동향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완벽한 폭풍, 즉 퍼펙트 스톰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델피 디스털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디지털 골드로 증가시킴으로써 통화 완화와 세계 경기 하락의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통화 평가 절하 위험 증가, 특히 외환 보유액 중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함께 더 높게 추진해야 하는 장기 촉매제라고 언급을 하며,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세계 경제 침체가 경제 자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낮은 단기 금리의 출발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15,000달러는 아니어도 어제 이제 1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네, 지금 하나로는 1,5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기사에서도 언급한 듯이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과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의 많은 생각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 2019년 비트코인 상승은 진짜일 수도 있다. 국제정서가 그 이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암호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혼란스러운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2019년의 비트코인 상승은 진짜인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일 게시된 트윗에서 노보그라츠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위안화가 1달러, 즉 7.0위안을 돌파하고 외환 시장에서 전쟁이 발발해 홍콩의 불안정성과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진짜일지도 모른다 언급을 했죠. 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급락을 하면서 11년 만에 1달러가 7위안대로 올라섰죠. 이 수준은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중요한 고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안화 약세가 진행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미 재무부는 5일 경제 제재 대상으로 오른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중의 경제 관계는 더욱 악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6월 이후 시위대가 구속자 500명 이상을 내는 등 혼란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5일 시위가 홍콩을 사면 초과에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앤서니 팜플리아노도 세계적으로 불안정 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재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희소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세계 정치 경제 트렌드가 비트코인의 순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사 제목에서부터가 국제 정세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게 제목인데요. 지금 미중 무역의 여파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브렉시트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 그리고 등 수많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 국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도 현재 안전하지만은 않죠. 가장 큰 근거가 금리 인하입니다. 10년여 만에 처음인 금리 인하인데 경제가 호황이라면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를 절대로 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맷 오델이 세계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자산이라는 사실에 눈 뜨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맷 오델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에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자산이라는 사실에 눈뜨고 있다고 전했는데, 네, CNBC에서 맷 오델이 이제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넘어 급증하는 반면 주식은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우리는 세계가 비트코인이 궁극적인 안전 피난처 자산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도 보듯이 미중 무역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죠. 미중 무역은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 현재 디지털 골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죠. 그리고 금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한 듯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올 때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4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었죠. 네, 다만 이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서 도미넌스 개나 줘버려라 나도 오를랜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미중 무역의 여파로 중국인 예치금의 1%만 암호화폐에 오더라도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이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소리 없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점심 오찬 소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거인과의 오찬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금융시장에 있던 전문가들 그리고 큰손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던 빅 이벤트였기 때문인데요. 만약 제대로 이루어졌었다면 거기서 워렌 버핏의 생각을 아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고 워렌 버핏의 입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마음을 돌린 이런 코멘트가 단 한마디라도 나왔다면은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더 큰 상승이 오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네요. 참 아쉽습니다. 저스틴 선 하루라도 빨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2020년 더욱더 심화된다고 하죠.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했듯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 투자자분들 내년에 승리자가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새벽에 1억 테더가 USDT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더 발행이 될 때마다 항상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미중 무역뿐만 아니라 테더 발행으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도 없진 않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선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 좀 더 신뢰를 받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아르고 블록체인은 연말까지 채굴기를 7,000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바비터에 따르게 되면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아르고 블록체인이 7월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7월에 채굴한 비트코인은 163개 이익률은 약 8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G11 채굴기 1000대와 엔트마이너 S17 2,269대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4분기까지 7,000대의 최신 채굴기가 새롭게 가동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채굴 사업 또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채굴기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황이 잠깐 반짝 빛나는 게 아니길
바라봅니다. 네, 전문가가 이제 월마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리브라보다 의회 수용도가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6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투자은행 코엔의 시니어 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가 이제 월마트가 제안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만큼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그는 월마트 암호화폐가 은행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금융 인프라를 찾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젝트의 규모 면에서만 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리브라보다 작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그는 월마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단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 의회가 결국에는 월마트의 제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앞서 1일 월 암호화폐 이제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최근 세계 최대 유통사 월마트가 달러가치 연동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월마트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수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화제성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리브라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3년 앞당겼다고 얘기할 만큼 리브라는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도 않았지만 영향력을 뽐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월마트도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리브라보다 월마트의 규모가 작으니 크게 걱정 없이 승인이 날 것이라는 얘기인데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게 되면 리브라 프로젝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금융 인프라는 리브라 프로젝트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쩌면 월마트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승인이 나고 그 다음 리브라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한번 다음 자료 보게 될까요? 페이스북이 리브라 의회 승인을 위해 상원은행 위원장 전 보좌관을 로비스트로 영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이 리브라 승인을 위해 마이크 크라포 미국 상원은행위원장의 전 보좌관인 수잔 주크를 로비스트로 팀 멤버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수잔 주크는 정부 관계 및 로비 대행사 메이슨 스트리트 컨설팅의 설립자이며 마이크 크라포 위원장은 지난달 리브라 청문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네, 향후 수잔 주크는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리브라 승인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은 페이스북은 12개 외부 로비 대행사를 고용하고 있고 워싱턴 로비에만 75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 로비가 이제 합법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네, 리브라의 승인을 위해서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이 얼마 전 보고서에서 리브라가 정식 출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페이스북 측이 그렇게 엄살을 피운 것은 각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기업이 아니다. 주권 통화를 위협할 생각도 없고 너네들이 한마디 하면 깨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네를 위협할 수 있겠냐. 그저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달라. 조용히 우리 할 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상원의원은 리브라를 찬성하는 쪽이고 하원의원은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이번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라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예정대로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 마냥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온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덥습니다. 정말 찜질방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밖에 나가면 한 30초면 땀이 나는 것 같은데 항상 더위에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